PD가 극단적으로 높아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건조하다 식물체가 건조하다 느끼면요 기공을 닫아요. 기공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광합성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아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무와 하와이에 있는 나무가 왜 성장 속도가 다르냐면 하와이에 있는 나무들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기공을 활짝 누른 상태고 같은 온도가 높고 광이 많아. 그런데 캘리포니아도 높고 하와이도 높은데 하와이에 있는 나무들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기공을 다 열은 상태에서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반면에 캘리포니아 나무들은 건조하기 때문에 기공을 닫거나 작게 열은 상태에서 광합성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무의 같은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건조할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광합성, 그러니까 기공을 닫고 세포를 성장할 수 없고 그래서 불량해진다. 그리고 습도가 낮으면요 꽃가루가 말하는 수정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꽃가루 자체가 수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암술이에요. 그리고 꽃가루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꽃가루예요. 꽃가루 되면은 얘가 습이 이게 만나 접촉을 하게 되면 물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건조하면 문제가 생기고 이게 약간 습도가 있으면 얘가 발이라고 뿌리를 이렇게 들어가서 시방에 들어가서 수정을 해요. 이렇게 요 단계가 안 나타나요. 습도가 너무 낮으면. 그래서 너무 습하면은 꽃가루 자체가 이렇게 하나로 안 떨어지고 꽃가루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떨어져서 이렇게 날아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습하면 꽃가루가 뭉쳐버리고 너무 건조하면은 얘들이 날아오긴 했는데 여기서 발화가 안 돼서 이 안으로 못 들어가, 시방 안으로 못 들어가 이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건조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다. 그래서 그러니까 온실이 너무 건조해도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 습하면 또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습하게도 안 하려고 하고 너무 건조하게도 안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항상 요 사이를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복합지역 환경을 관리하는 이유가 그리고 습도 변화가 클 경우에 야간과 주간의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결로가 생기기 쉽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죠. 결로가 생기기 엄청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겨울에는 결로가 덜 생겨요. 한여름에는 왜 안 생길까요? 문을 다 열어놓고 있으니까 안 거예요. 온도 편차가 없거든요. 왜냐면 다 열어놓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이 시기에는 어떨까요? 밤에는 문을 닫아놓고 낮에는 열어놓는데 햇빛은 세게 들어와요. 지금 3, 4월 달에. 그런데 아직 외부 온도는 차갑죠. 그러니까 낮은 상태에서 온도 변화가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문을 다 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결로가 생기고 습한데 낮에는 어때요? 오늘 같은 날 습도가 몇 퍼센트 나온다 지금? 정식한 지 얼마 안 된 건 30%. 지금 한창 커서 지금 토마토 7월달하고 올라오고 오이 심은 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것들은 내부 습도가 50% 나와요. 굉장히 건조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고 그러다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곰팡이병 중에서 싱가루병이라는 거는 주간과 야간에 습도차가 크게 나면 이 싱가루병이라는 거거든요. 토마토나 특히 바깥 채소에서 강한 이제 토마토보다는 오이나 호박이나 메론에서 굉장히 병증이 심한 분들이고요. 토마토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싱가루병은 온도 편차가 생기고 특히 밤에 습도가 생긴 온실들. 어떤 분들이 그 싱가루병이 건조하면 온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건습이 반복될 때 온다 이렇게. 건습이 반복되면. 그래서 모든 곰팡이병들은 건습이 반복되면은 되게 잘 걸려요. 거의 모든 곰팡이병들이. 우리가 이제 온실의 습도의 하나를 볼게요. 온실이 밀폐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밀폐되어 있잖아요. 밀폐되어 있어요. 예. 습도가 높아지기 쉬운 거기 문 닫으면요. 그리고 작물이 크면은 증산량이 많아서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정식한 지 얼마 안 된 거는 현재 습도가 한낮에 30%. 그 다음에 좀 심은 지 오이 같은 경우 한 달 반 지난 거나 아니면 토마토에 육하방, 파라방 정도 올라간 것들은 내부 습도가 50%예요. 일단은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작물이 크면 증산량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고온기에는 낮온도가 높아져 습도가 낮아지기 매우 쉽다. 그래서 작물이 작으면은 증산량이 적어서 더 습도가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뭐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일단 볼게요. 이게 보면 온도가 낮을 때는 습도가 높고요. 우리가 원래는 거죠. 온도가 낮을 때는 습도가 낮아야 되고 온도가 높을 때는 습도가 높아야 되는데 실제 국내 현실에서 보게 되면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온도가 낮을 때는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을 때는 습도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최소와 최대한 우리가 이거를 조정을 해서 습도가 좀 더 낮아지게 하거나 높아지게 하는 우리가 재배법을 사용해야 되죠. 재배 방법을. 그 다음에 우리가 연면경계층의 습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연면경계층이라는 거는 실제로 식물의 증산이 일어난 건 어디서 일어날까요? 연면경계층을 해서 잎 주변에 1mm에서 2mm 사이에 내가 잎이 있으면은 여기서 1mm에서 2mm 사이에서 모든 증산과 탄산가스 흡수가 여기서 발생하게요. 여기서 연면경계층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습도계는 어디 달려 있어요? 여기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변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여기의 습도와 여기의 습도는 달라요. 여기의 습도가 훨씬 높은 거죠. 식물이 증산을 잘하려면 여기의 습도가 낮아야 돼요. 여기가 낮아야 돼요. 잎 주변의 습도가 낮아야 충분히 증산할 수 있는 여러 개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면경계층을 얘기할 때 여본이 일단 볼게요. 여본이 기온보다 높은 경우 볼게요. 햇빛이 입에 닿을 때 생기는데 이때는 연면경계층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 습도를 낮춰서 증산이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유럽 애들이고 보통 연면경계층에서 우리가 잎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 돼요? 압력이 세지겠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압력이 세진다고 했잖아요. 햇빛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본이 기온보다 낮을 경우인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여본이 기온보다 낮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얼마큼 낮냐 중요하죠. 입에 복사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습에 여본이 들어갈 때 생기는 현상이고요. 여본이 연면경계층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산소통을 높여서 증산이 나쁘고 병역이 쉽다. 보통 고온건조식에는 VP가 적당히 낮아서 증산이 좋다고 하는데 일단은 여본이 기온보다 낮으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본이 기온보다 지나치게 낮게 되면은 바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본이 지나치게 떨어지지도 않고 지나치게 올라가지도 않게 하게 우리가 환경 관리를 한다는 거고요. 습도 관리 볼게요. 우리가 온실내 수증기 이동을 얘기하는데 수증기 이동은 습도에 영향을 주잖아요. 수증기 이동은 그람당, 이건 입방미터당 그람당 우리가 뭐죠? 1분당 몇 g의 물이 움직이는가를 얘기하는데요. 수증기의 수준을 볼게요. 공급에서 손실을 빼게 되면 이제 나오겠죠. 공급은 뭐예요? 식물이 증산하는 것들이 주 공급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이라는 거는 이 공기 이 안에다가 수증기를 집어넣는 걸 우리가 공급이라고 하고요. 이 수증기가 나가는 건 우리가 손실이라고 하는데 보통 환기도 손실이 그렇죠. 손실이죠. 그래서 공급은 식물의 증산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온도와 특히 광량과 온도에 비례한다. 광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이게 90% 온도가 5에서 10%. 그러니까 광량이 많으면 증산을 많이 하고 온도가 높으면 증산을 또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공 내외 습도 차이에서 습도에 비례하고요. 난방에 의한 대류가 촉진된다는 건 뭐냐면은 난방을 하게 되면은 온실에 공기가 대류하게 되거든요. 그 대류에서 촉진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표면수의 증발. 그러니까 관수에 의해서 표면수가 증발이라는 거는 토양이라든가 배지에 물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증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올라간다는 얘기고 증산량에 비해 적기 때문에 계산에 흔히 획약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래요? 표면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난방을 하는 시기에는 모든 토양이라든가 배지에 노출된 부분을 다 막아버린다. 최대한. 왜냐면 이걸 막아야지만 난방의 물이 올라가고요. 식물실이 쓸데없이 온실에서 난방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볼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기 100도씨의 물이 증발할 때 kg당 1g당 2.26kJ이 필요하고 25도로 따지게 되면은 200 얼마라고 했어요? 2.5kJ라고 했죠. 그래서 통상 얘기를 할 때 1리터의 물을 증발할 때 100도씨는 2.26. 근데 이 100도씨를 증발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보통 25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2.5kJ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증기 손실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식물이 증산하는 것들을 손실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결로가 있는데 결로는 온실 표면의 결로와 그 다음에 식물 표면의 결로가 있다. 그러니까 공기와 식물의 온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는 식물 표면에 발생하고요. 온실의 표면과 그러니까 피복제나 피복 파이프나 구조물이나 피복제하고 공기의 온도 편차에 생기는 것을 우리가 온실 표면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아까 온실 표면에 생기는 결로는 저는 좋은 결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식물 표면에 생기는 결로는 나쁜 결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물 결로는 뭐 어떨까요? 나쁜 결로, 좋은 결로 뭐예요?
좋은 결로는 온실 표면에 생기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환기가 있겠죠. 환기는 뭐예요? 온실 내부의 습한 공기가 외부의 건조한 공기와 서로 교환을 하면서 일어나는, 예를 들게요. 내가 창을 열었어요. 창을 열었으면은 창을 이렇게 열었어요. 창을 이렇게 열었는데 그럼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빠져,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습한 공기는 가볍다고 했죠. 가볍고 습한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가 생겼어요? 공간이 생겼죠. 온실은 완전 밀폐된 온실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얘 나간 공기의 습도와 들어온 공기 습도 차가 뭐예요? 1立方미터당 5g이다 그러면은 1立方미터의 공기가 교환될 때마다 5g의 습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것들. 그래서 이 교환에 의한 방법이라고 해요. 환기에 의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환기에 의한 방법은 우리가 어때요? 그럼 기본적으로 열대 지역에서는 환기에 의한 교환이 잘 일어날까요? 적겠죠. 내외부의 환기차가 적으니까. 반면에 사우디나 카타르나 이런 데서는 어떨까요? 잘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반밀폐 온실이, 나중에 설명드릴 반밀폐 온실이 개념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열대 지역에서 안 돼요. 왜냐면 내부의 공기 편차가 작기 때문에, 습도차가 작기 때문에 안 돼요. 에너지 차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결로에서 온실 표면에 생기는 온실 표면, 그러니까 피복제에 생기는 결로는 좋은 결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환절기 때라든가 외부 온도가 낮은 시기에 우리가 온실의 습도를 제어한다. 반면에 이제 앞으로 6월 중하순부터 온실 외부 온도가 높아지죠. 그때는 내부 온실의 습도를 뭘로 제어해요? 환기로 제어를 하겠죠. 외부 온도가 높으면 결로가 안 생기잖아요. 그때 환기레이더만 일어난다는 것들이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온실 표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요, 비닐하고요, 플라스틱하고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에 먼저 생겨요, 플라스틱이 먼저 생겨요. 파이프에 먼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조물에 의한 결로는 좋은 결로인데, 이게 낙하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그건 안 좋죠. 우리가 최소한 이 구조물의 결로가 바닥으로 직접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투명한 스크린. 예를 들어 알루미늄 스크린을 열은 상태에서 투명한 스크린이 있어요. 구조물에서 낙하가 되면은 그 물이 어디에 떨어져요? 커튼에, 스크린에 묻어버리겠죠. 그리고 그게 일정 정도 제어가 된 다음에 스크린을 열어버리면은 물이 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적게 떨어지겠죠. 이거 제가 안 떨어지게 한다고 말 못해요. 왜 그래요? 온실은 싸구려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재배 관리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구조에 떨어진 결로가 식물지에 닿지 않게 노력한다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습기가 있는데, 이 제습기는 그냥 알고 있는, 옛날에 제습기 보조 사업을 했는데 정부에서 나눠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보면 웃었어요. 왜 그래요? 제습기 쓰는 시기가 문을 닫는 시기거든요. 그때는 이 유리나 비닐의 표면이 뭐예요? 제습기죠. 제습기가 뭐예요? 창문, 그 제습기의 표면을 차게 만들어서 거기에 결로가 생기게 만들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온실의 습도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환절기 때 아니면 겨울철에 커튼 위에, 커튼을 닫게 되면 우리가 차가워지잖아요. 커튼에서 습이 위로 올라가서 어디부터요? 비닐에 붙게 되죠. 플라스틱이나 유리에 붙게 되면은 걔가 바로 제습기예요. 굳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습기 원리나 온실 표면에 결로가 생기는 거는 똑같다. 그렇지만 온실 표면에 생기는 결로는 공짜다. 얘는 돈이 들어가, 전기도 들어가고 제습기도 사야 되고, 얘는 공짜인데. 그래서 제습기로 제습을 하는 나라는 제가 본 게 사우디, 카타르만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거기는 화학적 제습법을 이용한다고 했죠. 거기가. 습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습도를 어떻게 놓을까요? 일단은 물량을 늘려주면 어떻게 해요? 관수량을 늘려주게 되면은 식물체가 보다 많은 물을 일반적으로 빨아먹어. 물론 너무 많이 물을 주게 되면은 오히려 못 빨아먹지만 일정 부분까지는 식물의 증산량이 늘어난다. 그럼 우리 겨울에는 그럼 증산량을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겨울에는? 늘어야 되는데. 줄여야 되죠. 겨울에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많이 안 줘요. 그래서 바닥에다. 그 다음에 잎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증산량이? 늘어나겠죠. 잎이 적은 것보다 증산량이 많아지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겨울에는 습도를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밤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잎도 더 잘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무기를 이용해서 아까 폭을 이용해서 이제 안개 분무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가습을 하게 되고요. 차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광을 하면 습도가 올라가요. 차광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낮춘다는 거는 상대 습도와 온도는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같은 절대 습도가 있다고 하면은 온실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습도가 올라가죠. 내가 차광을 했어요. 차광하기 전에 33도였는데 차광을 하고 났더니 30도가 됐어. 3도가 떨어졌죠. 그러면 습도가 같은 절대 습도에서 올라가겠죠. 플러스 한 또 있어요. 차광을 하게 되면은 습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습이 더 갖춰지게 돼요. 그래서 더 습도가 커튼을 치게 되면 습도가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가 습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습도를 낮추는 방법은 우리가 겨울철에 쓰잖아요. 겨울철에 쓸 때 습도를 방법. 첫 번째, 제식 밀도를 줄여 증산량을 줄인다. 일반적으로 그 강반기 때 심는 것보다 예를 들어 내가 1, 2월 달에 심는 것보다 저기 9월, 10월 달 약반기에 심는 것들은 제식 밀도를 떨어뜨려요. 제식 밀도 떨어뜨리는 얘기는 뭐라 하냐면 또 잎의 개수가 준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잎의 개수를 줄이게 되면은 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다음 뭐 배수가 잘게 되다 이런 건 좀 넘어가고요. 공기의 유동을 시켜 작물의 습기를 제거한다고요. 밀폐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아까 이런 경우에는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창을 열었잖아요. 창을 여는 순간부터는 사실 유동팬이 필요가 없어요. 공기 유동팬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기를 유동시키는 건데 창을 열어버리면은 이 유동팬의 효과보다 환기의 효과가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거의 유동팬이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유동을 시킨다는 얘기는 겨울철이나 이게 추운 기간 동안에 저녁에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문을 닫는 기간 동안에 유동판을 돌려서 실제 습도는 떨어지지 않지만 뭘 떨어뜨렸어요? 잎 주변의 습도를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채광량을 돌리면은 좋았다는 얘기고, 뭐 관수량을 줄여라, 오후 늦게 관수하고 흐린 날에 관수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당연히 물을 적게 주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가온하여 상대 습도를 낮춘다. 또 당연히 온도를 높이면 돈이 들어가겠죠. 환기를 하여 습기를 배출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기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상대 습도 떨어지므로 외기 온도가 시설되보다 낮을 때는 비가 오더라도 환기를 시켜 상대 중화시킨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가 오잖아요. 장마철에 비가 오면은 사람들이 외부 습도가 몇 %예요? 100%죠. 예. 내부는 100%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집 안에가 95%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환기를 시키는 게 습도가 떨어질까요? 창을 닫아놓는 게 습도가 떨어질까요? 닫아놔야 열어야 돼요. 왜냐면은 장마철조차도 방 안의 온도가 더 높아요. 건물 안이 외부보다. 그러면은 실제로 절대 습도는 건물 안이 더 높죠. 그러니까 외부 공기가 낮기 때문에 문을 열어갖고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습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장마철에 창을 열고 예. 가온을 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가온을 하면 좋은데 가온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서 조언이 있어요. 가온이라는 거는 중난방이 있고 고전난방이 있는데 중난방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온도 자체가 올라가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때는 그로잉 파이프라고 해서 고전난방을 설치하게 됐어요. 아주 최소 난방 파이프라고 해서 아주 파이프 가난 20mm 파이프로 된 그 난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 가격이 비싸요. 1억 달러.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지 않은 농장들이 많은데 만약에 장마철 같은 경우에 그 그로잉 파이프를 들여서 최소 난방을 하면 온실의 온도는 조금밖에 안 올리는데 온실 내 습도는 많이 떨어뜨리죠. 식물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온실 내 습도가 아니라 식물체 주변의 습도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유동팬도 돌리고 그룹 파이프라는 다 돌리면 되죠. 예. 네. 네, 돌리는데 사실 그로잉 파이프 돌리면 유동팬 안 써도 돼요. 그때는. 그 자체만 이제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습도가 낮춘 방법은 환기시키고 물 적게 주고 저격하고 햇빛 많이 들어오게 하고 유동팬 돌리고 유동팬은 절대 습도가 아니라 실제 아니 온실의 습도가 아니라 잎 주변의 습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를 습도를 여기서 맞췄다가 좀 복잡해지죠. 딱 지금 4시 10분인데 4시 2분인데 10분에 바로 시작할게요. 예. 들었죠? 저기 금요일 날 하기로 한 거. 이게 우리가 수업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보니까 수요일 날 너무 많이 놀아 우리가. 수요일 날 뭐 석가탄 일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갖고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수업을 다 해야 방학이 되거든요. 근데 방학 7월 달에 하면 안 되죠. 남들하고 똑같이 6월 20일에 다 들어가야지. 그러려면은 보강을 다 해야 돼요.
시험 때 6월 20일 날 방학 주면은 6월 22일 인선이 공간이요. 6월 15일부터 20일이 시험 기간이에요. 아, 시험부터 10일부터 21일까지요. 시험이? 이 그냥 10일부터 21일까지. 이거 2주예요 지금. 좀 그렇게 해요. 왜냐면 학과마다 다르니까. 네, 그거부터 2주 동안 시험인가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면은 빨리 끝나는 거니까 학기가 방학 시간이 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대박. 타임 대박. 왜요? 22일 날 시험인데. 시험 공부 안 해야 돼. 시주로 이상만 봐도 아, 근데 걱정이 시험 떨어지면 학점도 못 챙기고 시험도 달라. 하나만 하셔도 돼. 공모시험 떨어지고 좀 높은 거 같잖아요. 맞아. 그렇죠. 아, 설마. 아, 이제 영어 요즘 너무 틀려. 영어 공부할수록 더 떨어지는 거. 이거 나 같은데 다 문제예요. 너무 힘든데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거기도 똑같지 않나? 비슷할 거예요. 29일인가 그때쯤이에요. 뭐 취하나? 연기인데요. 지금 55점인데 공부 좀 하면 뭐 70점 맞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잘한다고 아니라 기본고사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인 거죠. 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55점과 70점은 개입 좀 있어요. 55점까지 진짜 그거는 뭐 이 네,